예, 올해는 전 세계 76개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져 슈퍼 선거해로 불립니다. 그런데 AI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 선거판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바이든, 가짜 트럼프 같은 영상들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시사기획창 자신 있나 속지 않을 딥페이크 편을 제작한 이승철 기자와 이 딥페이크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특집 다큐로 앞서 방송이 됐죠. 네. 자신 있나 속지 않을 딥페이크가 다큐 제목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선거판을 흔들 정도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딥페이크가 뭔지부터 설명을 예. 드리는 게 나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딥러닝, AI에서 딥러닝, 학습하는 것과 페이크, 가짜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굴만 바뀐 다른 사람이었다. 예. 그래서 얼굴 바꿔치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딥페이크의 개념을 익히시는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거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조작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의 종류가 어떤 사람을 대역으로 세워서 얼굴만 바꿔치기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원래 목소리에다가 다른 사람이 인물을 갖다가 합성시켜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예.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사례로 딥페이크의 기술들이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준비된 영상이 있죠.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이게 지난 대선 때인데요. 러시아 대선 때인데 오른쪽이 딥페이크인데 이게 가짜 푸틴이 진짜 푸틴에게 질문을 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어떤 게 가짜죠? 오른쪽에 처음에 나왔던 아, 오른쪽에 나왔던 약간 일반인 복장을 하는. 자, 이건 트럼프 좀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사진이죠.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가는 그 예. 사진. 이것도 딥페이크로 만든 다 가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여기 다시 나오네요. 자, 오른쪽이 가짜 푸틴, 얼굴만 푸틴 대통령으로 바꾼 그런 영상입니다. 아니 이게 뭐 가짜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좀 어렵겠는데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짜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스치듯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이 맞나라는 의심도 갖기 전에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네라는 것부터 먼저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위험성이 크게 예. 된 겁니다. 예. 좀 바이든 힐러리 최근에 그 육성이 들어간 가짜 영상도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논란이 슈퍼 됐었죠? 화요일 예. 투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전화들이 걸려왔어요. 잠시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Voting this Tuesday only enables the Republicans in their quest to elect Donald Trump again. 언뜻 바이든 대통령처럼 들리지만 바이든의 말투를 흉내낸 가짜 딥페이크입니다. People might be surprised to hear me say this, but I actually like Ron DeSantis a lot. 민주당 출신 힐러리 전 장관이 공화당 인사를 지지하는 이 영상. 역시 딥페이크로 만든 사칭 영상입니다. 앵커께서 보시니까 예. 어떠세요?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아나운서 멘트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바이든이 얘기하는 네, 걸 네, 그냥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네. 막상 저한테 그냥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런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 사실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면 바로 그냥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지향성이란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 또 내가 싫어하는 후보와 엮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예.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거 이렇다는데라는 걸로 순간적으로 판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4년 전 대선 때도 딥페이크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렇습니다. 얼마큼 진화했습니까? 기술이. 일단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 딥페이크가 굉장히 더 정교하게 발전을 한 겁니다. 저희도 이제 이 특집 다큐를 하면서 그 딥페이크를 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고 예. 말씀드릴까요? 이제 이게 실험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6명의 지금 얼굴이 나오는데 몇 명일까요? 이 중에 진짜 가짜가 몇 개나 나눠져 있을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스치 지나갔는데 이 중에 4개가 가짜였거든요. 이제 3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6개를 틀어주고 이 중에 몇 명이나 가짜 같느냐 물어봤더니 그 중에 딱 3명만 진짜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4명 다 모두 맞힌 게 3명이었고요. 예. 1번과 6번은 그래도 딥페이크로 구별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39명 중에 12명 정도, 13명 정도만 가짜라고 맞췄거든요. 혹시 이승철 기자가 취재 과정에 좀 취득한 그 구별법이 있습니까? 이런 이게 경우에. 이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동자를 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깨 떨림 같은 걸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교실 안에서 예. 제대로 가짜 섞여 있으니까 구별해 내시오 하고 뚜렷뚜렷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구별은 하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9명 중에 4개 전부 맞춘 학생들은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상, 유튜브, SNS 이런 데서 스치듯이 뭐가 나왔는데 이걸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런 걸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사기획 창 볼 때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게 가짜였었던 거예요. 네. 처음에. 저희 이제 네. 그 다음 화면 다시 보시면 네.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얼굴이 바로 바뀌죠. 이게 KBS 윤수영 아나운서인데 이걸 저희가 이제 맡긴 게 제작을 해주세요 하거나 저희도 결과물을 보고 되게 놀랐는데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윤수영 아나운서의 얼굴을 짧은 영상을 한 4,000장의 사진으로 분할을 시켜요. 한 4,700장으로. 그거를 AI를 통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100만 회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른 얼굴을 입히고 예. 또 윤수영 아나운서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고 이런 작업을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좀 신기하게 보이면서도 좀 무섭네요. 섬찟하다는 얘기 예. 많이들 하는데요. 그래서 이 AI가 분석하는 것도 학습시키는 것도 다 AI가 진행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사람이 어떻게 100만 회 학습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즉 AI가 발달하면 할수록 예. 딥페이크를 더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기술들이 발전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요즘에는 합니다. 뭐 보이스피싱 같은 데도 많이 지금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단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유권자들한테까지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니 좀 뭐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딥페이크가 규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터지고 나면 이걸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터지고 나면 이게 잘못된 정보예요 하고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예. 이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커다란 영향을 끼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미국에서 이와 관련돼서 그 여론조사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보실까요? 자. 홈 시큐리티 히어로스라는 예. 기관에서 미국인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대상의 81.5%는 딥페이크로 해서 뭔가 결정이 흔들렸다.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지지 후보를 아예 변경했다는 조사도 36%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강한 영향을 끼쳤을 때 얼마나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가짜 정보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감쪽 같다면 제가 앞서 살짝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일단 범죄에도 지금 많이 악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생활에 좀 침투한 딥페이크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자, 또 예. 영상을 조금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유명인의 영상이 나오는데 자, 보실까요? 영상? 자, 송혜교 최근에 이 예. 영상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송혜교 예, 씨 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인성 씨의 얼굴도 나올 텐데 조인성 씨. 예. 조인성 씨 얼굴도 나오는데 이게 이게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조인성 씨와 가짜 조인성 씨를 보면 사실은 음은 좀 저음 같긴 한데 목소리도 사실 굉장히 유사한데 다 만들어낸 영상이거든요. 저거는 누군가 대역으로 해서 얼굴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저 영상 자체가 조작인가요? 아마 얼굴을 예. 바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문제는 요즘은 음성도 텍스트라고 그러죠. 문장을 치면 그 음성 그대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전화가 걸려온 요 영상, 요것도 요것도 좀 심각한 딥페이크 사례를 소개해 준 거잖아요. 네, 딥페이크 사기 사례인데요. 홍콩에서 저 얼굴이 막 런던 본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는 임원들이랑 6명이랑 회의를 했어요. 예. 회의를 하고 나서 돈을 송금해 주세요 해서 340억 원을 보냈는데 이 본인이 화상 통화한 이 6명이 전부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였던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죠. 요즘 보이스피싱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전화 걸려서 엄마 저 다쳤어요. 예. 돈 좀 붙여주세요. 근데 이제는 목소리가 아니고 영상 통화가 옵니다. 아들이 갑자기 떠서 엄마 저 다쳤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영상을. 돈 보내주세요. 그렇게 속이려면 그 상대방한테 그 가족인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말투라든가 어떤 특성 같은 걸 조금 알고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떤 예. 이제 보이스 음성이라든가 음성에 대한 녹취라든가 옛날엔 이게 굉장히 긴 정보량이 필요했는데 예.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작할 때도 보니까 A4 한 장 정도에 읽는 거면 충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가짜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럼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그래서 휴대전화에 있는 어떤 데이터 값을 본인이 받아낸다면, 예. 해킹해낸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범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요즘 그 AI 기술이 음악이라든가 뭐 영화 그리고 드라마 제작에도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만 쓰면 얼마든지 우리 삶을 막 편리하게 또 윤택하게 해줄 텐데 지금을 과도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좀 편리함에 기대서 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가야 될 텐데 자,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당장 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거 뭐라고 좀 느끼셨어요? 취재하시면서. 전문가들이 이 얘기 딱 한마디 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의심을 한 번 정도 가져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거죠.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사실 이제 선거에 대한 악영향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예. 부분까지 가면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일단 갑자기 내가 영상을 봤는데 이거 근데 이 후보가 이런 말을 좀 평소에 하던 말이랑 좀 다른데 갑자기 이상한 게 좀 튀어나오면 이거 좀 사실과 다른 거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철 기자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딥페이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